안녕하십니까. 자, 전략공학 부분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송배단 선로 도중에 직렬로 삽입하여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함으로써 선로 정수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의 득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송배전 선로 도중이다. 선로의 이제 중간 부분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중간 어느 부분. 직렬로 삽입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그럼 여기까지만 좀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송전단이다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에 수전단이다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지 설정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짐을 철탑 설정을 하고요. 선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 여기에 전압이 설정이 될 거예요. 송전단 전압 VS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송전단 전류 IS가 설정이 될 것이고, 그럼 수전단의 전압 VR이 설정이 되고, 그다음 수전단 전류 뭐 IR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에너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선 자체에 고유의 저항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자속이 발생하고 그 자속으로 인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기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인덕턴스 L 값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 전원이 이제 교류니까 주파수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주파수 때문에 얘가 이제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쭉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한다?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압 강화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송배전 선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송전, 배전, 그 다음에 배전 방식 디테일하게 다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로 설정을 했을 때 뭐 제가 지금 철탑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보통 철탑으로 설정되는 것은 송전선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삼선식의 기본값이 설정이 되게 돼요. 송전선로는 루트 3의 in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게 이 전압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압 강화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건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직렬로 삽입한다. 무엇을?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그렇죠? 무엇을 이제 삽입하느냐 하면 서로 정수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라고 했고 무엇을 가지고? 직렬 콘덴서를 가지고. 그죠? 그럼 직렬 콘덴서를 여기다 이제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렬 콘덴서를 임의로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선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꼈다라는 얘기죠. 얘가 이제 C가 되는데 얘도 이제 역시나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되게 되고 얘랑 얘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리액턴스 부분이 어떤 형태로 XL-XC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XL만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갖다 끼워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이 값은 결국에는 이 리액턴스 값을 어떻게 해주는 감소시키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므로 얘가 줄어들게 되면 전압 강화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직렬 콘덴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콘덴서라고 하는 것이 꼭 직렬로만 설치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부하가 있죠. 부하 측에 이렇게 또 콘덴서를 갖다 껴줄 수도 있게 돼요. 이건 당연히 이제 어떤 형태로 접속이 된 거예요?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접속이 되는 형태의 콘덴서 C. 얘를 장비로 표현해서 명칭을 붙이게 되면 이게 바로 역률 개선용 전력용 콘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 얘는 직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 껴주면 역률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얘를 갖다 껴주면 역률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역률이 나쁜 선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전압 강화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송전단에서 수전단 쪽으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와 같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안정도도 높아지겠죠.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옳은 것이다. 최대 송전 전력이 감소하고 정태 안정도가 감소된다. 아니죠. 증대되죠. 우리가 송전 전력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S는 이제
보내주는 전력이다라는 거지 뭐 고정 전력이 아니에요. 송전 전력은 자 리액턴스 분의 vs vr 사인 델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게 이제 선로에 나타나는 이제 값이죠. 원래 선로에는 R 값과 L 값 또는 이제 L의 형태가 이제 주파수 만나서 표현되는 리액턴스. 그래서 R 값과 XL 값으로 표현되게 되면 벡터 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죠? 이제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선로 임피던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는 같게 놓고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로 리액턴스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본디 어떤 형태로 유도성 리액턴스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를 갖다 껴줌으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송전 전력은 증대되겠죠. 그러니까 송전 전력 증대되고 더 많은 에너지가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도가 감소가 아니라 증대된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이 지금 보기 1번을 증가하고 증대된다. 이렇게 바꿔서 이 문구도 꼭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하 변동에 따른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은 증대된다. 전압 변동률은 일종의 전압 강화율과 이제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전압 강화가 줄어들게 되면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 두 개 다 잘못된 거죠?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한다는 얘기는 줄인다라는 얘기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송수 양단의 즉 송전단, 수전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양단의 전달 임피던스가 증가하고 전달 임피던스는 앞서 말씀드린 임피던스 값으로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극한 전력이 감소된다. 증대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 이렇게 좀 설정하시고요. 당연히 이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 이 공식도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의미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2번이 됩니다. 자, 직경이 5mm의 경동선에 전선 간격이 1m로 정삼각형 배치를 한 가공전선에 일선에 1km당 작용 인덕턴스는 자, 작용 인덕턴스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공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작용 인덕턴스 L 값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라고 표현하고 단위는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당연히 공식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 또 하나 요거예요. 이 어떤 단위의 의미도 아셔야 되죠? 1km당 이제 인덕턴스의 값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D 값이 등가 성간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전선의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등가 성간거리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삼각형 배치다라고 했어요. 정삼각형 배치. 그럼 정삼각형 배치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 하나, 전선 하나, 전선 하나.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간격, 여기 간격, 여기 간격이 모두 같겠죠. 근데 전선 간격이 1m다라고 했으니까 1m다라고 했으니까요. 등가 성간거리 설정한다. 그럼 3개를 고려하자. 3개를 고려하니까 D3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세제곱근 설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기로 딱 눌러주면 얼마예요? 1m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등가 성간거리 이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1m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 부분이죠. 직경, 지름이 5mm라고 했어요. 그럼 반지름이면 2.5m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반지름은 2.5mm가 설정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숫자 집어넣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계산기로 누르는 과정에서. 자, 색깔을 바꿔서 표현하도록 할게요. 작용 인덕턴스 L 값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요 분자는 미터 단위가 되고 분모는 밀리미터 단위가 되게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해 버리게 되면 단위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그랬을 때 요 미터 단위로 맞춰줄 것이냐,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줄 것이냐, 또는 센티미터 단위로 맞춰줄 것이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결정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센치 단위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미터 단위를 100으로 바꿔주면 센치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직경 5mm죠. 저걸 센치로 바꾸면 얼마가 됩니까? 0.5cm가 됩니다. 그걸 2로 나눠주면은 그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여기 물론 2.5mm 썼지만 우리가 0.5로 표현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이제 센치 단위로 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기 쭉 눌러주시게 되면 1.25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작용 인덕턴스 공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 작용 정전 용량에 해당하는 공식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등가 성간거리 고려하는 패턴도 기억하시고 등가 반경 설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설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 됩니다. 자,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장애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도 종종 언급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전력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옆쪽에 누가 있다? 자,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자속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 자속이 영향을 주어서 전자이도 장애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선 사이에 C가 나타나면서 이제 또 다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자속에 의해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전자이도 장애고, 얘가 정전유도 장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정전 용량, 요게 상호 정전 용량이죠. 그다음 상호 인덕턴스, 이 전력선에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이 자속이 통신선에 영향을 주었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또 한쪽은 받고 상호 인덕턴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정전 용량으로 정전 유도 장애가 C 때문에 정전 유도 장애, 상호 인덕턴스 M 때문에 전자 유도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정전 유도 장애는 영상 전압으로, 그다음 전자 유도 장애는 이제 영상 전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정전유도 장애는 이격거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 장애는 병행거리, 같이 가는 이 병행, 얼마나 같이 나란히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죠? 얼마나 계속 같이 가느냐,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하가 말단에만 집중되어 있는 삼상 배전선로의 선간 전압 강하가 866V, 일선당의 저항이 10옴, 리액턴스가 20옴, 저항값이죠. 리액턴스 값이죠. 역률이 지금 80%, 그럼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하 전류의 근사값은, 전류는 대략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전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준 힌트는 얘예요. 보통 우리가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하에 전달된 에너지, 일종의 출력이자, 그죠? 수전 전력.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전압, 역률 등을 통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압 강화를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식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셔야 되죠. 자, 전압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몇 상 몇 선식인지에 따라서 자, 여기 K라고 쓸게요. 여기 상계수죠. 그 다음에 IN 그리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는 전압 강화식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 K 값은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의 경우는 2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3상 4선식, 단상 3선식의 경우는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상 3선식의 경우는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3상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4선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통 3상 3선식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또는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너무 꽂히셔가지고 3상 3선식인지 4선식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면 보통 3상 3선식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트 3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전압 강화식을 하나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굴 찾아야 됩니까? 이 전류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찾으려면 나머지 이제 형태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866. 이게 루트 3. 전류값 IN. 그리고 R값, 저항은 10ohm이고요. 그 다음에 X값, 리액턴스 20ohm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률이 얼마예요? 80% 0.8이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주어지지 않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 4, 5, 6, 8, 10 요 개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역률이 80%면 코사인 세타 0.8이면 무효율 즉 사인 세타는 0.6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 하나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이제 천천히 넘기시고 여기 딱 정리해서 넘기시면 전류값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25A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압 강화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꼭 잊지 마시고요. 이건 실기시험까지 또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현장에 이제 투입돼서 일을 할 때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000V 60Hz 1회선 3상 지중 송전에 대한 무부하 송전 용량은 약 몇 kVA 정도 되겠느냐? 송전선의 길이는 20km, 1선 1km당 정전 용량은 0.5 마이크로페럿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지면 설정이 됐고 땅을 파가지고 그죠? 지중해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케이블 자체가 대지와 접촉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케이블과 대지 사이에 C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C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 할 수 있다? 무부하 송전 용량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자,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상황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설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탑이 설정이 된다라고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엇이요? 선로가 있다라고 설정해 보게 되면 지금 지금 3선 그렇죠? 3선을 통해 전기에너지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만약 부하가 없어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를까요? 아니에요. 전류가 흘러요. 어디에? 선과 대지 사이에 이 C가 나타나게 되고 이 C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에너지를 보내주는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게 지금 가공인데 이걸 땅속으로 밀어 넣었으니까 지중에서도 선 세 가닥 있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전원이 투입되게 되면 이 케이블에서 대지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죠? 그로 인해서 C의 크기 또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 보내주는 용량값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브와 송전 용량은 결국에 C에 표현되는 전기 에너지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C에 표현되는 전기 에너지는 쉽게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전류는 온분의 볼트죠. 그죠? 그때 C에 흐르는 전류는 IC. 그러면 전압은, 자, 저는 여기서 대문자 2로 표현할게요. 이게 무슨 전압? 대지 전압 또는 상전압 또는 기전력 개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XC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결국엔 C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거 식 정리하게 되면 얘가 오메가 C분의 1이므로 오메가 C의 이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C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럼 그 C 하나의 용량,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QC다라고 하게 되면은, IC라고 하는 전류값, C에 흐르는 전류값에 전압을 한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트 암페어에 해당하는 용량값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 표현은 여기다 접목을 시키게 되면